우리 동네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전을 하고 있는 남영주 작가를 찾아가지고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남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남영주 작가는 교육자에서 사진가의 길로 변환을 하셨는데 그 택한 계기가 있다면, 사진가가 되고자 하는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지요? 말씀하셨듯이 교직에 있는 동안 저는 회화 작업을 좀 했는데요. 회화 작업을 하다 보니 사진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사진 같은 시각예술로서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회화 또 다른 그런 매력들, 시간을 담는다든가 또는 연작 사진이 용이하다든가 또 연작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이 회화에 비해서 훨씬 자유롭다든가 이런 매력이 새롭게 다가왔고 그런 매력이 지금 사진에 집중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진의 매력에 좀 많이 빠지셨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차 전시는, 거울을 소재로 한 1차 전시는 남미를 배경으로 하셨다 그러면 이번 2차 전시는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했는데요. 물론 배경만 바뀐 게 아니라 사진적 표현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1차와 2차를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 아르고스의 눈 전에서는 제가 무대가 남미를 배경으로 하면서 남미 문학 작가들의 마술적 리얼리즘을 문학적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일상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정면에서 바라보는 실상의 옆면이라든가 또는 뒷면에서 화상을 끌어와서 뭔가 좀 판타지하고 재밌는 그런 화면을 연출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증식을 시킨다든가 또는 내용 면에서 대비를 준다든가 또는 병치를 한다든가 또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뭔가 판타지한, 조금은 마술적인 그런 좀 환상이 가미된 화면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면 속에서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과 또 부제에 해당되는 부분의 비중을 거의 1대1로 두어서 이미지를 구성을 했어요. 그에 비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용면에서 지난 전시에서 주제와 부제를 1대1로 등가로 구성을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주제 부분의 비중을 조금 강화를 해서 뭔가 시각적으로 조금 보기 편하게 그렇게 구성을 했고, 또 거울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난 전시에서는 이미지를 수평적으로 배열하는데 주로 치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미지를 수직적으로도 배열을 해보고 또 부족을 촬영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거울을 이용을 해서 보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관람자들이 손쉽게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단순화해서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차이가 알고 보면 재밌겠네요.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수많은 소위 말해서 소재라 그럴까요? 아니면 도구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 중에 유독 거울이라는 매체의 매력을 느끼고 그거를 써서 작업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 어떤 개인적인 취향인데 제가 원하는 그런 화면이 좀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환상적인 화면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런 화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울은 굉장히 용이했어요. 그래서 거울을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끌어오기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제가 거울에 빠졌고,
그래서 거울로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거울의 매력에 흠뻑 빠지셨고요. 또 그래서 별명을 얻는다 그러면 뭐 거울의 작가 이런 식의 별명을 얻으신 것 같아서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린다면 다중적인 거울을 쓰시고 계시잖아요. 다른 작가들은 한 장을 쓰고 있는데 다중적 거울 작업 과정에서 조금 더 이게 좀 어렵다 또는 촬영상에서의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거울 촬영은 일반 촬영보다 사실 촬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거울 면인 허상, 그다음에 실상, 이 두 가지 면의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물론 가장 어렵고요. 실제 그 촬영에 있어서 또 체력적으로 훨씬 더 한 컷을 만들어내는데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 또 제가 한 손으로는 거울을 잡고 한 손으로는 카메라를 잡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 관리에 어려운 점,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남미에서 촬영할 때는 거울을 통째로 다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요. 또 거울을 떨어뜨려서 거울을 깨서 난망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이기 때문에 또 햇빛 빛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굉장히 눈이 부시고 초점이 좀 쉽게 잡히지 않아서 그런 시력에 부담이 되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굉장히 난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보통 2달, 석 달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걸로 아는데 혹시 그 와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작품이 가장 남았는지. 이제 자기가 모든 작가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이제 본인이 구상을 했던 그런 장면이 구현이 되었을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울을 설치를 해서 머릿속에 내용을 설계를 하고 기다리다가 이 거울면에 제가 원하는 그런 순간적인 이미지가 들어올 때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접근은 파인아트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되 촬영을 할 때는 마치 스냅을 찍듯이 어떤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그런 장면들을 포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에 좀 다른 사람보다는 동감이나 네. 긴장도가 높은 네. 장면들이 잡히는 것 같아. 네, 네. 예,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요. 보통 작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영감이 오는 것을 어디서 영감을 찾을지 그걸 네. 고민합니다. 네. 우리 남영주 작가께서는 주로 이 작품 구상에 필요한 영감을 어디서 얻는지 혹시 이렇게 독자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에요. 예. 물론 현장에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문학 작품들, 저 같은 경우는 초현실주의 문학 작품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진이라든가 또 회화 작품들, 뭐 마그리트라든가 뭐 애셔라든가 기타 등등 달리라든가 이런 초현실주의 회화 작품 더하기 또 사진에서도 좀 초현실적인 사진을 하는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의 사진을 좀 많이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인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를 포착을 할 때 스냅 촬영을 하듯이 포착을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이 주는 그 분위기와 그 현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배경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거기서 현장에서 영감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 두 가지가 상충되는 스타일이죠. 파인아트라 그러면 정적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그렇고 보통 다가섬으로 인해서 촬영을 하는 거고 스냅은 빠른 동작을 캐치하는 작업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작업에 활용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다른 작가들하고는 다른 그 방법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본인의 작품을 통해서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물론 이제 사진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표현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제 사진 미학을 표현을 했는데요. 남미 문학가인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 같은 작품을 보면은 100년간에 걸친 한 가문의 어떤 흥망성쇠가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마무리 부분에서 그것이 어떤 일장 춘몽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마무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삶은 결국엔 누구나 죽음이라는 그런 비극으로 치닫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삶의 운명이 있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새롭게 바라보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어떤 삶에 있어서 비극적인 부분들을 유머로서 승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초현실적인 그런 판타지라든가 유머 감각 이런 것들을 사진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 사진을 보다 보면은 뭔가 통일된 이미지로 사진이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 같은데 계속 바라보고 있다 보면 이게 아닌데 하고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판타지랑 판타지고 저의 유머랑 유머인데요. 일상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그런 비틀어짐 속에서 뭔가 재미를 찾아내고 시각적으로 새로운 사유를 촉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삶에 그런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심오한 뜻이. 인생은 희극에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나는데 그 비극적 종말을 맞더라도 그 와중에는 희극적 요소들을 우리가 향유하자. 비극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유머, 희망. 그걸 통해서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인생을 살고 가는. 그러니까 주어지는 그냥 삶 그대로 또는 주어지는 이 사회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우리가 배운 것들 그런 것들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삶의 어떤 유머를 발견하고 삶의 비극을 견디자는 거죠. 네. 첫 번째 질문하고 일맥상통하네요. 교육자에서 사진가로 바뀐 것 자체도 삶의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 속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다 더 발전된 형태 또는 독보적 형태의 남영주 작가만의 스타일을 가진 작품전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